대선 전국의 깊숙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당의 서주민 반장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뭘 준비했습니까? 네, 윤 찍으면 너 때문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 무슨 얘기인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예, 그 문파라고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이미지입니다. 예. 보시면 나다, 작은 당원, 윤석열 찍으면 현근택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이런 식인데 김 반장 이걸 보면 좀 연상되는 게 있나요? 그 이른바 문파들이 그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약간 AI 딥페이크 방식으로 조작을 하려고 한다. 네. 이렇게 현근택 대변인이 좀 약간 그런 주장을 공유를 해서 난리 났는데 근데 저 작은 당원 저거는 좀 뭔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 김혜경 씨가 이재명 후보 형의 정신병원 입원 문제와 관련해서 이 조카와 통화하면서 한 말이죠. 나다 작은 엄마, 이거를 나다 작은 당원 이렇게 패러디를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궁금했었는데 자, 친문 진영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일인데 이번 대선에서 이게 여권 분열로 이어질 만큼 이렇게 큰 변수입니까? 네, 이 송영길 대표의 문재인 정부 탄압 발언 그리고 이 후보의 변호사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이모 씨의 그 죽음 등이 갈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 특히 제보자 이 씨는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20년 권리당원이었는데 민주당이 그 숨진 이 씨를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면서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대납을 했다라고 녹취를 조작했다라고 저희는 의문을 갖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이재명 후보가 미워도 윤석열 후보를 찍을까 싶긴 한데 그 문파라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나요? 일단은 한 대략 3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전체 권리당원의 80만 명이니까 한 3, 4%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민주당보다 이 문 대통령이라는 인물을 더 추종하는 성향을 보이는데요. 오늘 공개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41% 그리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4%니까 이 단순하게 수치만 보면 문 대통령을 지지해도 이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한 7% 정도가 되는 거죠. 물론 이 문파는 이 가운데 일부겠지만요. 예, 3만 명 그 가운데 일부 물론 적은 숫자입니다만 승부가 박빙이라면 아주 중요한 수치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번 대선에도 그럴까요? 네, 이 지난 17대 대선 때 정동영 후보의 경우가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갈등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이 친노 세력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고 실제로도 큰 표차로 패배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 갈등은 그때와 다르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해찬, 이낙연 등 이른바 이 친문 진영의 빅샷들이 모두 이 후보들을 돕고 있고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선대위에 합류를 했죠. 이 때문에 이 친이 친문 세력 간의 전면전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문파들이 이른바 공격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온라인 활동이 굉장히 활달한 분들인데 2030 여론 형성에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 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대놓고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또 고민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문자 폭탄 등 강성 지지자들의 일탈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게 결국엔 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결국 이재명 후보의 자업자득이다 이거군요. 김정우 반장은 뭘 준비했습니까? 네, 야당 설명서는 홍 빼고 원팀입니다. 자, 이거는 공천 요구로 비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 의원이 결국 선대본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그 윤석열 후보의 원팀 구상을 크게 수정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원팀 추진 경과를 잠깐 보면 11월 초 경선 직전에 딱 이런 구도였습니다. 4명의 후보가 있었고 밑에 이렇게 또 살짝 지지를 했는데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후보 확정 2주 만에 여기 보이는 5명 모두가 바로 이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곧바로 이번에 또 이제 조건 없는 지지를 재차 확인했는데 다만 이렇게 홍준표, 유승민 2명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 홍준표 의원이 청년층에서 참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합류가 무산이 되면 원팀 구상에도 좀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에요? 좀 생각보다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현재로서는 좀 우세합니다. 홍 의원은 지금도 그 청년의 꿈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30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 윤석열 후보의 선거 전략이 2030 중심으로 완전히 선회를 하면서 20, 30대 청년층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2030의 표심은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이제 회복이 됐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 의원이 없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건가요? 예,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지금 한 여론조사를 보면 심지어 윤석열 후보의 20대 지지도가 이재명 후보보다 한 2배 가까이 앞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의 상당수가 몽땅 다 윤석열로 옮겨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의 지지 기반 이런 건 좀 사라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정치권에 이제 비밀은 영원한 비밀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홍준표 의원의 이 부담을 무릅쓰고 집권을 대구 지역 재보궐선거에 공천하려고 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 홍 의원이 이제 추천을 한 그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그 과거 무소속 출마도 함께했던 홍 의원의 핵심 측근입니다. 원래 이 구청장이 대구시장 그 출마를 준비했었는데 곧바로 얼마 전에 대구 중남구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이게 홍 의원이 대구시장을 출마하려고 일종의 교통정리를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경남지사에다가 또 대선 후보까지 한 그 거물이 굳이 이 뭐 대구시장까지 욕심을 낼 이유가 있나요? 그 홍 의원이 두 번째 대선 도전에 실패를 한 건 그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 지역과 같은 확실한 지역 기반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란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TK 맹주가 되기 위해서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한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홍준표 의원은 끝까지 참여 안 할 가능성이 이제 생긴 건데 유승민 의원은 뭐 곧 참여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설 연휴 전후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겠죠. 원팀 구상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반장 잘 들었습니다.